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이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이 될까 얘기하고 있는데 막 먹고 있어요. 인사도 안 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셔서 과메기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맛있나 봐요. 계속 먹어. 제가 솔직히 입이 좀 짧아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입 짧은 애들 있어. 얄미운 애들. 뭐 잔뜩 해놔도 하나도 안 먹고. 근데 저 그래가지고 이 과메기나 뭐 삼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잘 먹는 사람 되게 부러웠는데. 네. 그래서 삼합도 먹어요. 과메기도 먹고. 근데 잘 먹진 못해요. 그렇죠. 잘 먹진 못해요. 비려서. 약간 비려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오늘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맛있는 팥짱 서포터즈. 네. 진짜? 이게 그냥 과메기가 아니야. 팥짱 서포터즈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김도 있어. 김이랑 우리가 저기 착한 콜 대리운전 했잖아요. 저번에 그랬죠. 맞아. 네, 착한 콜 대리운전에 이어서 참 좋은. 우리는 참자가 좋아.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 김하고 김에. 그다음에 김에. 마늘 싸야지. 마늘 쌌어요. 마늘 쌌어요? 김에 배추, 속배추. 혹배추랑 마늘이랑 여기 고추도 있는데 네.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워요. 그렇구나. 초장에 지금 찍어서 맛있어. 아침에 이 새벽은 아니지. 이 이른 아침에 과메기 먹고 있어.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비린내가 안 나네. 그러게 신기하네. 스튜디오 저희가 이게 냄새가 많이 나는 스튜디오인데 비린내가 별로 안 나고 그 평상시에 잘 못 드시던 분들도 한번 굉장히 쫀득쫀득한 네. 예, 이게 굉장히 영양식이잖아. 네.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 잡숴. 예전에 그뭐 출입처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MB 정부 들어가지고 아, MB가 과메기 썼어요. 맞아요. 그 기자실에 포항에서 포항에서. 이것도 포항이죠. 이거 포항이죠. 포항 구룡포 과메기예요. 네. 이게 포항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맛있고 그렇죠.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고소하고. 그렇군요. 아유. 홈쇼핑 모델 해도 되겠다. 우리 홈쇼핑으로 나갈까? 야,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고 있고요. 대개 과메기를 저녁 회식 때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막걸리나 소주 한 잔. 소주에 딱 해가지고 그렇죠, 한 잔 딱 이렇게 딱 싼 다음에 쌈을 딱 싼 다음에 입에 넣고 소주 한 잔을 탁 그렇지. 털어 넣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거 왜 소리가 안 나지? 그 소리 있잖아. 김준현이 내는 소리 맞아, 안 맞아. 나오네. 그 이거 한 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과메기하고 아메리카노 줄여서 과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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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좋잖아요? 아이템 좋네. 과테말라. 과테말라. 아마 그 발음이 꼬여요. 과테말라. 아니고 우리는 과메기. 과메기와 아메리카노를 섞어서 과메리카노를 드시면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애청자죠. 아닌가? 세상에. 어쨌든 광고에는 그 딴지일보 기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하튼 맛있다. 그 아침에 저희가 네. 저 이혜영 교수님은 못 드시고 김창수 원장님 드셨는데 과메기 드시느라고 집에 못 가. 계속 드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맛있네요. 전부 인터넷에 참 좋은 과메기 치시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포장이 꼼꼼해요. 그래서 김도 주시고 그러네요. 미역도 딱 이렇게 해서 포장이 전부 포장 세트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야식으로도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대로 없이 젓가락만 있으면 돼요. 네네네네. 예. 젓가락은 밑에 그 편의점에서 얻어. 그래서 잡숴. 예? 진짜 눈 오는데 진짜 비린내도 안 과메기 나. 그래. 비린내도 안 나. 예. 한 접시씩 싹 드세요. 맛있네요, 진짜. 오늘 점심에 과메기 또 먹을까? 자, 맛있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 네. 먹방이 대세야. 대세예요. 예, 맞아요. 예. 요리하면서 방송하고 싶어요. 예. 자, 제가 주부거든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러나 시국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어젯밤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네. 조간들이 일제히 네.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림살이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젯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죠. 새벽 네, 네. 0시를 넘었으니까요. 예산안이 결국은 그 나라 살림 그 이죠. 돈이죠. 네. 네. 나라 살림인데 이게 한 금액이 한 386조 한 4천억 규모. 이 4천억에서 한 3억 한 3 얼마 빠졌죠? 한 3천억? 3천억 정도 빠진 정도. 그래서 네. 총 386조 7,059억 원이 내년 우리나라 예산안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요. 네. 원래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을 하잖아요, 국회에다가. 네, 그래. 네, 정부가 제출한 그 금액이 제출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386조 3,997. 이게 통과된 금액이군요. 네. 386조 3,997억 원이 통과됐고요.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386조 7,059억 원. 여기에서 3천억 정 3,062억 원 정도 삭감이 된 금액이 통과됐고, 그렇죠. 네, 그 정부 예산에서 한 3조 8,200원 정도 깎고 대신 지역구 민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것이 한 3조 5천억이 늘렸어요. 그래서 토탈 합해서 한 3천억 정도 깎인. 그러니까 뭐 작년 예산보다는 좀 더 늘었지만 네.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이번 예산 쭉 보니까요.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요. 내년 총선 앞두고 네. 있으니까 여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고 맞아요.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선심성 예산들 때문에 어제 그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그것도 협박을 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맞아요. 니네 법안 안 해주면 우리 예산안 정부한 대로 그냥 간다. 네. 이렇게 하니까 야당이 꼼짝 못한 거예요. 맞아요. 이종걸 대표가 선진화법
네, 완전히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 선진화법의 취지는 예산은 여당이, 그다음에 법안은 야당이 그렇죠. 하고 서로 핸들링하자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완전히 이제 코가 꿰가지고 그렇죠. 그냥 덜렁 끌려간 셈이 된 거야. 다 끌려간 거야 다. 다 끌려갔습니다. 참 이렇게 그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야당의 무력감을 정말 그대로 느낀 건데요. 네네.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훅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런 비판이 많죠. 이번에 야당의 어떤 그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과 여러 가지 연계 과정 그런 거 네. 보면 야당이 참 아쉽다라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뭐 한중 FTA 뭐 지금 되게 경제 법안들만 살펴보더라도 맞아요. 전부 재벌들한테 특혜 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다 통과시켜 버리고 결과적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런 뭐 이런 부분들 것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됐죠. 네. 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노동개혁 법안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른 지금 여당에서 통과 못했던 다른 법안들도 여전히 그렇죠. 다 그 기업의 친기업적인 어떤 네. 그런 법안이 많죠. 네. 12월 9일 날 국회 끝나면 곧장 또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네. 노동 관련된 개혁 법안들 이제 한다는데 쉬운해고 되면 어떻게 큰일 났어. 아버지 그러니까. 놀고 아들 놀아 딸 취지가 안 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번에는 좀 그 나머지 있는 그런 노동개혁 법안 포함해가지고 그런 법안이 적극적으로 좀 그 개입을 해서 어떤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들 어제 저희 이상민 위원장 인터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예산 뭐 법안 볼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고 좀 선거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걸 잡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야 그러니까요. 불문. 왜 정치하는 거야? 법사위도 도대체. 통과하지 않고 법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의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올리는 뭐 법사위원장이 왜 5명끼리 있습니까? 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원장의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5명만 남기고 다 없애면 되겠네. 독수리 오형제야? 아 걱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마지막까지 어린아이들 네. 무상보육 예산 이것 갖고도 또 이제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네. 3천억?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맞아요, 무상보육이.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공약했으면 정책할 거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내야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럼요. 광은 자기가 팔고 돈은 전부 딴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자치단체들 살려면 어려운데 그렇죠. 삥 뜯는 거야? 이게 작년에도 네. 이런 난리였죠. 똑같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정부 중앙재정에서 한 푼도 못 준다고 막 버티다가 결국은 한 5천억 정도 좀 집행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야당이 계속 요구하면서 따는 게 3천억이에요. 예비비로. 그것도 뭐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 형식으로 그것도 학교 시설 개선 목적 이런 목적으로 이제 약간 어떤 꼼수죠. 우회적으로 이제 준 건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필요한 2조 1천억 중에 네. 지금 3천억 빼면 1조 8천억을 또 이제 이 각 지역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작년부터 이 금액이 계속 지금 모자라고 없다 보니까 이걸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방채라는 게 결국은 빚이거든요. 채권을 국채를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고 네. 지방 정부나 지방 교육청 발행하면 지방채인데 지방채죠. 지방채가 결국 그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 지방 정부가 그만큼 빚을 떠안는 거거든요. 그 다 우리 세금으로 또 메꿔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다 세금들이 막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조 8천억 또 이것도 아마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근데 참 이게 왜 막 저출산 국가니까 애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애를 낳으면 개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애를 키워줘야 되는데 그럼요. 요새는 노는 것도 동네가 없어졌잖아요. 마을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애들 노는 것까지도 다 돈이 들어가요. 그냥 맞아요. 나가서 놀 수가 없어요. 어디 프로그램 보내야 되죠. 맞아. 뭐 요새는 줄넘기 학원도 있잖아. 예?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 이번에 공립유치원 하는데 강서구의 한 그 유치원에서 30대 1인가 그랬대요. 네. 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립유치원 국공립이잖아요. 그렇죠. 국공립. 왜냐하면 사립 보내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맞아요. 생으로 넣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설은 좋고 좋은 프로그램 국공립 보육 시설은 또 확충을 안 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그 국공립 그 보육시설 그
넣기 위해서 아예 엄마들이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그 대기번호를 딴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다리나. 예, 맞아요. 한 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네. 1년 전부터 예. 태어나기도 전 아기한테 벌써 대기번호 따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나마 저희도 참 어렵게 아이들을 길렀지만 저희보다 윗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단군 이래 가장 행복한 세대였던 것 같다. 대학 졸업하면 취직 다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옛날에는 학교 앞에 취업 설명회 한다고 식당에 맞아요, 자원하고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 맞아요. 회사 오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를 놔도 유치원 이런데 그리고 요새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수 없죠, 없거든요. 맞습니다. 집에서 노는 얼굴 못생긴 건 용서를 해도 직업 없는 건 용서 못해. 결혼조차가 안 된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참 이게 걱정인데 올해 5천억 했는데 네. 내년에는 3천억이에요. 2천억 줄었네. 줄었습니다. 네. 줄은 거고요. 그 되게 또 이 새누리당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였던 그 김성태 의원이 그나마 그것도 3천억 정도 그것도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보조 뭐 여기 뭐 학생들 뭐 재래식 변기 교체 뭐 이런 형식 시설비 예산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걸 바라보는 그 여당 의원들의 뭐 마인드겠죠. 그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누리과정 예산은 이거 원칙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지방교육청이 해야 된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부 여당이 법을 바꿨어요. 원래는 지방교육청이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정부나 이렇게 해왔던 건데 아예 그 예산 심사 과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의무 지출 항목에서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무조건 지방재정에서 하도록 그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뭐 이거 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야말로 정말 꼼수죠.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3천억을 하는 것도 이게 작년에는 뭐 5천억을 했지만 올해는 이제 저기 담배세 올렸잖아요. 그렇죠. 갑당 2,000원씩. 그게 또 지방세 일정 들어본 게 있으니까 뭐 그쪽에서 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해, 이런 거구나. 그렇죠. 네. 근데 참 나쁘죠. 어떻게 그거는 그 지방세 그 담배세라는 지방세 그 세수입 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누리과정 돈 쓰라고 하는 게 참 말이 됩니까? 재래식 변기에 김우성 대표가 앉았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 그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거 하는 거구나. 아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생색내기용 예산을 짭니까? 정말 그 아이들한테 점심 때 눈치 안 보고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자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또 애들 좀 편안하게 엄마들 좀 무상보육으로 좀 보내자고 하는 거 그렇게 반대하면서 자기네 생색내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참 이런 정치 얄미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원래 무상보육이요. 박근혜 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안 내.
근데 정책은 해.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임기 중에 내 성과야. 음.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그 더 웃긴 거는 정부와 우리 그 정부장도 아시겠지만 원래 새누리당도 이거를 이게 예산을 안 주겠다 그런 건 입장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2012년에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 전에 이명박 정부 때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좀 줄이겠다 그렇게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네. 그 여당이 해놓으니까 그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아니 이게 지금 그 우리 당 총선 공약으로 0살부터 5살까지 아이 키우기 국가 책임 이걸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좀 걸었는데 이 정부 이명박 정부가 이걸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0세에서 5살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이걸 대선 공약으로 걸었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딱 당선된 다음에 입장이 확 바뀐 거죠. 옛날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히 뭐 입장 바꾼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임기 첫 해부터 3년 내내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사 앞둔 그 10월 달에 아예 그냥 지방 재정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지방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꿔버리니 참 정말 웃기죠. 이걸 자기네들이 한 3년 전만 해도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사비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럼. 월급 쪼개가지고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합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럼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애들 밥은 굶게 하지 말자 이런 사회적 합의로 무상급식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인이 죄송합니다. 지 월급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못하게 하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합의하고 국민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을 이렇게 홍준표 지사 지금 그 주민소환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저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대통령이 보육, 우리가 책임지자, 국가가 책임지자, 사회가 책임지자 이렇게 해놓고 지방교육 야당이 다 잡았잖아. 만약에 그 여당 측 혹은 보수교육감이 됐으면 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이재정 경기교육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오죽했으면 이번에 이 예산 그 3천억 이거 받는 거 이것까지 보면서 차라리 그냥 누리과정 한 푼도 받지 말고 앞으로 이 보육대란 발생하면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말 했겠습니까? 답답하면. 네. 다음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정 교육감이 그런 얘기 할 정도 되고 할 정도 이런 그 답답함이라는 게 결국은 돈 문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조 8천억 이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별로 안 보여요. 지방 그 재정이 뻔하고. 그래서 이미 이 돈도 이번에 그 쭉 훑어보니까 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채가 올해 이미 18조 원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18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이거 우리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나라 빚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4조 원을 모두 지방채로 또 편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이미 18조 원이라는 그 지방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또 빚을 더 낼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4조 원 가운데 어린이집, 나머지 유치원부는 그 이쪽 시도 교육청에서 네. 각 교육청에서 맡을 테니까 유치원부 말고 어린이집분. 이거는 저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2조 2천억 이 부분을 정부가 좀 해달라는 건데 유치원 쪽은 지방 그 교육청에서 맡을 테니까 네. 나머지 어린이집 이 부분은 좀 정부가 해달라. 2조 1천억 원 정도. 근데 그것만 반띵 반반.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주고 나눠가지고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하고 결국은 3천억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조 1천억에서 3천억, 1조 8천억은 또 빚내야 되는데 빚내기도 만만치 않고 이미 18조 원 빚냈고 이러니 뭐 곧 지나가면 이제 좀 시간이 아니 근데 지나가면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예산안을 정말 그 이번에 쓸데없는 이번에 386조 4천억 중에 네. 정말 3천억이면 정말 얼마 안 돼요. 얼마가 아니라 거의 코딱지만한 돈도 아니죠.
전체 그러니까 예산 중에. 전체 비율을 보면 음. 정말 얼마 안 하는데 아니 그러면서 애 안 난다고 막 뭐라 그러면 안 아유. 되는 거죠. 저출산 위험하고 나중에 국가가 위기에 빠진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엉뚱하게 정말 세월호로 아이들을 그렇게 잃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정말 아쉽죠. 입 달린 사람들은 다 말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음.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음. 그 정권 실세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분들도 맞아요. 지역구 예산 엄청 챙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학생들 어린이집 이 기본적인 애들 그 누리과정 예산도 이렇게 제대로 다 깎거나 아예 주지도 않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내년 4월 총선을 있으니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분 이게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잖아요. 이미 뭐 다음 총선 때 나오겠다고 이미 저번에 국회 나와서 그런 말까지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참. 어때 이런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 계신지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정부가 내놓은 예산에도 없는 그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넣었어요. 경산 지식산업지구 용수 공급시설. 뭐예요 이게? 이게 참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네. 한마디로 그쪽 산업지구에 그냥 그 물 대주놨던 물 대는 시설 그렇죠. 하나 수도 짓는데 그렇죠. 20억. 20억. 그다음에 가축 분뇨 청도 쪽에 청도 지역에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소 돼지에 있던 그런 어떤 그 분뇨를 처리하는 3억 원을 따로 했고 경산 4산단 진입도 이것도 그러니까 도로까지 깔아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72억 400만 원에서 9억 원을 더 늘려가지고 자기네들 예산을 넣어놓고 그 유명한 이정현 최고위원 있잖아요. 친박계 핵심. 네.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모 언론은 예산 폭탄 이런 얘기까지 썼는데 예산 폭탄을 아예 그 해당 지역에 안겼다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정현 씨가 아니죠. 이정현 의원이 그 순천시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7억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기네요. 그렇죠. 지역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그런 게 좀 민원이 되게 많으니까 네. 경찰서 신축 파출소 해룡 파출소군요. 네. 파출소 신축에 6억 9천. 음. 그다음에 순천 아랫장 환경 개선 장터인가 사업 보죠, 장터. 맞습니다. 예. 이런 예산을 그냥 새롭게 편성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이정현 최고위원 그쪽 지역구 사업에 이거 말고도 다른 순천 지역에 그 정부 안보다 한 10억씩 내지는 돈을 더 넣었고요. 네. 원유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원래 정부 계획에도 없던 파출소 2곳을 자기 지역구에다가 평택 2곳에 파출소 2곳을 넣는데 한 얼마 넣었나요? 4억 1천, 3억 5천, 그러니까 한 7억 한 6천 정도. 네. 8억 정도 되네요. 네, 8억 됩니다. 네, 그 정도 돈을 넣습니다. 아니 뭐 필요하죠.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도 필요하고 또 장터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순천대학교 설비 보수 사업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진입 도로를 또 닦아야 되나요? 도로 민간 자본 투자해가지고 만든 도로들 굉장히 많고 그럼요. 텅텅 비어있는 도로들 그렇게 많은데 이 도로를 하는데 또 72억 4천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전체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해당 지역에 계신 그 지역구 국민들은 정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회라는 공간은 다수 대중 전체 국민들의 민복을 그럼요. 책임지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거에만 하면 이게 또 격차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생기고 네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러네요. 그죠? 이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쪽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쪽지 쪽지를 예산. 막 이렇게 건너주고 그랬대잖아요. 네. 요즘은 카톡? 카톡 예산이래요. 카톡으로 날린대. 맞아요. 작년에도 카톡으로 막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예. 야당은 어떤 의원들이 좀 뭘 따냈어요? 야당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좀 중진 의원들을 박지원 그 유명한 박지원 의원 예산이 좀 두둑이 챙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비가 정부안이 550억이었는데 여기다 250억도 추가로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목포항 대불 철제 부두 사업비도 한 20억 더 늘었고 안민석 의원 그 예산 결산 특별위 간사였죠. 간사이죠. 야당 간사. 그 안민석 의원의 그쪽 지역구에서도 체육센터 설계비 30억을 따로 예산에 넣어서
총 사업비 4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규모의 지금 그 체육센터 지금 짓는데 들어갔고요. 결국은 여야 의원들 이번에 지역구 관련된 이게 지금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 의원들 하나씩 조금씩은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구 사업마다 평균 2개, 또 예산안 그 조정 소위 위원들 그쪽은 보통 3-4개씩 이렇게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서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예산 관련해서 쫙 보도가 나가면 동네에서는 엄청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큰 틀에서 기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쪽지 예산하고 그러냐라고 비판하지만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잘했다고 그럼요. 칭찬을 받는다는 그러겠죠.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넌 뭐 했어? 남들 이렇게 뜯어다가 예산할 때 당신은 뭐 했냐 뭐 이런. 그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치열해진다는 거죠. 지역구 예산에 완전히 막 골몰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사활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법도 그렇게 맞습니다. 나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정치를 저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예산도 있었다면서요? 이분 국회의원도 아닌데 대통령이 정부가 알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중을 헤아려서 관심법으로. 맞습니다. 네. 그 박근혜표 예산이라 꼽히는 그 이번 예산안 중에 그 예산 내용들이 뭐였냐면 새마을 운동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지원 예산이 652억 원이었고요. 나라 사랑 정신 계승 발전 사업. 이게 도대체 나라 사랑 정신 계승 발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여기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혼. 정신 계승이니까 정신 계승 발전. 이게 참. 그리고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 이게 32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여당 의원들도 전혀 이건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고 이게 이제 야당 의원들에서는 뭐 이게 필요하냐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거의 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그 원안대로 그대로 다 됐고 일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가운데 일부 3천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뭐 많이 줄었네요. 이 3천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되게 여당 모 의원이 난리쳤죠. 난리치고 안타깝다 뭐 이렇게 쳤다고 그러는데 참 아쉽죠 정말. 네. 아니 근데 참 이 그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대통령이 관심 갖는 이슈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점도 좀 네.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다 접고 정치 제도에서도 법으로도 통과가 안 되고 예산으로도 반영이 안 되면 도대체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는 그분은 네. 도대체 누구랑 사는 건지 국가와 사는 건지 누구랑 사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 특조위 예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야당에서는 계속 늘리려고 했지만 네. 못 늘렸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월호 특별조사의 특조위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 행적 조사 필요하다고 이게 통과됐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이쪽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번에 특조위 예산 깎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야당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이 지금 솔직히 좀 적은 편이죠.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예산안도 되게 이 특조위 활동에서 입장에서 보면 적은 금액인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겠다는 어떤 특조위 그 판단이 나온 이후로 그 깎겠다고 더 나왔고 그렇게 나오니까 야당이나 쪽에서는 원래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해수부에서 내놓은 그 안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참 안타깝죠. 이게 그 새벽까지 계속 이 정부 원활 유지하느냐 아니면 증액하느냐 이것도 제가 보면 야당이 참 정치력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 특조위의 활동이 되게 위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그런 거를 아마 여당이 뭐 또 감안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아버님들이 아직
동거차도에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 감시단 활동하고 있고요. 어머님들 광화문 오늘 눈 여전히. 오는데 네. 광화문 농성장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부가 억울한 국민들 없게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눈물로 호소한 바 있는데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이렇군요. 굉장히 이게 보면 예산안 편성하는 거 보면 그 정부가 한 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기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 예산 깎겠다. 결국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의 다름 아닌 것이죠. 네. 국민들이 정말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앞에 보육 예산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참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 한편이 굉장히 훈훈해졌어요. 페이스북 창업자 있잖아요. 네네네. 마크 주커버그가 99%? 자기 지분. 예,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네. 딸 낳은 기념이라면서요? 진짜 31살? 네. 이야.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한 결심을 네. 한 거죠. 마크 저커버그가 그 부인이죠. 프리실라 첸 부인이 이제 딸을 낳고 둘이 이제 이렇게 저커버그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기부액 자기 갖고 있는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 그게 한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우리나라 한 돈으로? 52조 원입니다. 얼마요? 52조 원이면 이게 참 52조? 52억도 아니야. 52원인 줄 알았어요. 예, 52조. 예, 저커버그가 원래 그 작년에도 네.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원래 뭐 재산도 많다고 하지만 이 뭐 여러 가지 뭐 저소득층 거주 지역 교육 사업, 뭐 공공병원 확충, 뭐 아프리카 그 에볼라 퇴치 사업 기본적으로 여기 한 2조 원도 쓰고 그랬던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이제 딸을 낳고 자기의 어떤 재산을 갖다 99%를 사실상 다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가 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거죠. 이 젊은 31살의 친구 이 사장이. 네. 네. 저는 편지 내용이 그렇죠. 더 네.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애 하나 낳으면 그 애가 정말 잘 크게 애 중심으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그렇죠. 네네. 근데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네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커버그가 이제 그 딸에게 그냥 편지가 이제 알려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고 그 자기 어떤 그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기 딸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써놓은 걸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떤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한 기업의 기업인이 그런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환원한다는 얘기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말했던 어떤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는 그런 부분들, 어떤 뭐 어린아이 보육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이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맹주, 네. 자본주의 어떤 그 가장 우리가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는 그 미국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이 부자, 젊은 부자가 물론 저커버그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마이크 물 이런 그 블룸버그처럼 그 미국의 굉장히 그 부유층들의 어떤 기부 문화가 유명한데 그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뭐 핵심이라고 우리가 뭐 그 지금까지 비판하는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그 따뜻한 자본주의 기본 그런 어떤 자본주의 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의 어떤 기부 이런 사회적 어떤 그 환원, 사회적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면서 되게 이제 그런 자신들의 자본주의 문화를 새롭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이외에 이런 또 부유층이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어떤 그런 그 맹점을 거의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커버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좋아 보일 수 있고요. 뭐, 네, 우리하고 좀 전혀 반대죠. 우리 같은 보면 아까 이런 보육 예산뿐만이 아니라 재벌 총수들이 이제 아마 이번 12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성금 냅니다. 불이웃돕기 성금 뭐 수백억씩 이제 뭐 네. 각도 기업마다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 그 청년 뭐 그 기부금 한 것처럼 이번에 재벌 총수들도 연말에 그 성금 내는데 이게 네. 되게 보면 자기 돈도 아니야. 회사 돈을 내요 또. 네. 절세수단 아니에요, 절세수단.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생생내는 이런 형식의 내는 거. 연예인들이 기부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기부하고. 그런 것들 있죠. 예. 근데 이게- 저는 이 31살의 부호가 정말 억만장자? 말로만 들었던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난 부자가 그 젊은이가 저는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질병, 교육, 에너지, 빈곤, 국가 간의 이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인류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평등을 증진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그럼요. 재벌이 하는 거야. 부자가. 저는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 빈곤, 국가 간 이해, 질병, 평등, 에너지, 교육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있었어요? 경제부장님이시니까 좀 저보단 자세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한 적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거는 정의선 한 적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야. 아예 안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옆에 써주면 말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네. 자기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생각을 해야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런 생각 별로 없나라는 것도 들고요. 저는 참 정말 아쉽습니다. 네.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사실 정말 이게 혼자만 있잖아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네?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혼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퓨어해져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정말 얼토당토않게 그냥 뭐 어떻게든 부당이익들을 차려가지고 3대 세습이나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가운데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풀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 평등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완전히 무슨 사회주의자 취급받을까요? 근데 빨갱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다 같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실천한다면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분의 이런 실천이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딸바보 저커버그의 이런 기부가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맞습니다. 응원하고 뭐 네.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야 진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던데 이게 대체로 보면 이 가진 자 부유한 분들 요즘에 이제 금수저 논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금수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지금 이 비판받는 그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천민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맞아요. 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과거보다 더 그 자신의 어떤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재산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 자식들 3세까지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다른 친구들 그 외에 다른 계층에 있는 열악한 그런 분들은 더 올라가기 힘든 그게 더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잖아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정말로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미국도 굉장히 부자들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까 말씀한 200여 명의 이미 그 많은 부유층 그 부자들이 스스로 그런 기부 문화에 다 동참을 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세금 분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의 99%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최고 경영자인 팀 쿡도 아예 그냥 자기 죽으면 곧바로 모든 재산 다 기부한다고 약속을 다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그건 꼭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유층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을 내지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99%를 내기는커녕 1%도 안 내. 안 내려고 1% 나눔 운동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어요. 착한 5% 나눔 운동을 하는 착한 콜 대리운전.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큰 기부를 해. 오히려 맞습니다. 큰 기업들은 뭘 내놔? 원래 없는 분들이 뭐냐고 이게. 네, 맞아요. 갑자기 도울 선생님 생각나. 없는 분들이 더 많이 나누고 네. 더 많이 이렇게 기부도 하고 없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저커버가 이런 말을 했네요. 앞으로 오랫동안 아빠가 페이스북 CEO로 일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얘기했던 빈곤 문제 이런 문제들은 너무도 중요해.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다음 세대 모든 어린이들의 잠재력과 평등의 증진을 위해서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우리는 31살에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거 갖다 버리느라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좀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이게 연말에 저커버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훈훈해요. 훈훈.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룡포 과메기 드시고 착한 콜 서비스도 좀 이용해 주시고 연말에는 양꼬치 풍무 양꼬치에서 회식하시면서 우리 이런 행복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죠? 진짜 착하고 착한 소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착한 소비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건전한 어떤 기업 문화를 하는데도 그리고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그렇죠.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서 이 불의한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정의로운 팟짱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메기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